그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은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자, 회생 절차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112, 114, 112, 114의 이제 이런 처음 신청부터 회생기 인가까지 저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냐 하는 것은 뭐니 해도 회생계획 인가죠.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야 그 회생계획에서 부채를 얼마 정도 탕감해 준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회생계획 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상이 회생계획 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 봉우리, 등산을 하다가 중간 봉우리가 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중간 봉우리가 어디냐? 중간 봉우리가 개시 결정입니다. 개시 결정이 나야 아까 제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탔을 때 112, 114가 진행되는 게 개시 결정까지는 예비 단계입니다. 보전 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이 전부 예비 단계를 임시 병원에 갔을 때 환자가 왔을 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수술을 스타트한다. 그건 개시 결정입니다. 이 개시 결정이 나면은 다음 단계는 줄줄이 엮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천안화선역 가고, 천안화선역 가면 자동적으로 대전역을 가도록 이렇게 다 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시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 인가, 이 두 가지는 그 결정이 확정 절차를 안 거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즉시 효과가 발생됩니다. 다른 절차들은 전부 확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각을 했다 그러면 기각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폐지하면 폐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모든 결정은 다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 인가 두 가지는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그러면 항상 참이냐, 부는 없느냐, 잘못된 건 없느냐? 잘못된 거 있죠. 잘못된 건 나중에 따진다는 거예요. 일단 효과는 발생시켜 놓고 나중에 따져가지고 이렇게 효력을 치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말고 효과는 발생시키고 가자. 시간이 없다 하는 거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있는데, 회생채권은 다 아시다시피 회생 절차에 관련된 채무자의 그런 부채가 다 회생채권이 되는데, 회생담보권은 그런 관련된 부채, 그리고 그 회생채권이 아니더라도 담보가 설정된 제3자의 재산이라도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회생담보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에 보면은 1번이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1번이 회생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 청구권입니다. 거기에다가 담보가 설정된 것.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플러스 담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 청구권에 플러스 담보, 이런 두 가지가 회생담보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은 채권자표가 작성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44페이지 보시면은 회생계획이 효력 발생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도 채권자표 등이 나오죠. 이 경우에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면은 부인권이 있습니다. 부인권이 민법상 그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은 그런 악의적인 그런 변제라든가 채무 소멸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인데, 이 부인권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종류에 보시면은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행위, 신청은 있은 후에 담보 제공이라든가 채무 소멸, 그 다음에 직업 정지 등 있은 후
그 전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은 그 16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부인 대상 행위 소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류별로 볼 때 가장 악질적인 것은 아주 많이 소급해가지고 왕창 무효화시켜버리고, 조금 선량한 것은 조금만 무효화시키고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거 보시면은 직업 정지 등이 있는 기준으로 소급하에 비교해 보면은 가장 악의성이 높은 고의 행위는 무제한 소급한다. 그러니까 신청 그 전에 뭐 언제든지 그 잘못된 것은 소급에 다 무효화시킨다. 그 다음에 무상행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한 거 6개월까지 소급한다. 그 다음에 비위기 행위는 60일. 그 다음에 의무위기, 그러니까 사실상 변제 의무가 있는데 부적격이 변제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선량한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 정지 등이 있은 후 그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 상황이 있은 후에 한 것만 무효로 하고 그 전까지는 다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제를 했느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것을 자기 돈을 은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빼돌렸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회생 절차 신청한 채무자를 회생시키려고 하면은 이 부인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